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63,000원에 끝났습니다. 일단 보합권이고요. 지난주에 그냥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겠죠. 자, 근데 고가를 돌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꼭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주가 상승이 여기 4월, 5월, 6월 해가지고 급등세를 만들어냈는데 이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말에 남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9월 26일 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상황이 있었는데 한 2% 정도 빠졌어요. 근데 그때 코스피가 더 빠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금요일 날 하락했었던 부분은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거. 두 번째,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거. 종목이 나쁘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즉,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찍혀서 나와야 돼요? 아니라고요.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7만 원을 돌파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근데 이미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비싼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올라가는 그 구간을 보면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올라가는 겁니다. 즉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막 터지기 시작해? 그러면 오히려 안 올라갈 수도 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어렵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너무 안 좋았죠.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상당히 좀 덜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주도 지금 들어왔어요. 테슬라에서. 그것도 빅테크에서 들어왔다는데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테슬라에서 계속 사용을 한다? 그럼 다른 빅테크까지 주문 들어옵니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뭐가 돼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기대감이 깨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3개월, 6개월 이 안에 기대감이 깨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파운드리는 23조 원대의 계약이 들어왔는데 그 계약 들어와서 실적 반영되는 데까지 27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초기 자금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100% 들어오는 돈인 거죠. 그때 가서 실적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부터 올라가잖아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왜 실적 이거밖에 안 돼? 실적 대비 고평가네? 팔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다른 종목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떤 상황이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인 가격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확인한 거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격 조정 필요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이유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또는 상승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무조건 버텨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주식시장에서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또는 반대로 여기 팔고 여기 팔고 여기 팔고 이러고 싶죠. 여기 팔고 여기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여기 팔고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이러고 싶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가격 확인을 하고 사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싸게 사는 거 또는 가장 비싸게 파는 거,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거 버리고 이 몸통 구간만 우리가 수익을 낸다. 즉 여기서도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몸통 구간만 수익을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장하고 결이 같거나 더 강합니다. 즉 상승하는 폭이 더 강하거나 시장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9월 달에
상대적으로 안 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안 갔었던 건 4월, 5월, 6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됐기 때문이고,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 즉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종목이라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이런 이슈 나올 거예요. 어떤 뭐 세력이 털었네요, 마네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아진다? 그럼 주가 더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런, 그쵸? 흔히 얘기하는 중우장대, 무거운 사업군들은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사이클에 맞춰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걸 가지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마진이 올라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적 확인 과정 6개월 1년 거쳐. 그리고 나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 또 올라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지금 신고가 나왔죠. 그쵸? 근데 23년, 24년도에 딱 6월, 7월 달까지 강세 보이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10달 횡보합니다. 실적 좋아진 거 보잖아요. 23년 적자, 24년도 좋아지기 시작해. 고점 딱 찍었을 때 내려온 게 주가 고점의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 사상 최고 실적, 창사 일의 최대 실적을 찍었을 때예요. 그때 빠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요. 이때 당시에 실적이 얼마나 좋았느냐. 자, 내용 보시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적자, 23년도 적자죠. 24년도 실적 엄청 좋아졌죠. 근데 오히려 25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지지만 24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고요. 주가 안 올라갔잖아요. 물론 연 단위의 상황을 보면 24년도 초반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연초 연말 뭐 조금 올라간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적은 창사 일의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등락폭이 안 올라갔다는 점. 이게 주식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다. 근데 25년도에는 어때요? 횡보하다가 튀기 시작하죠.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즉 버틴다. AI 수요 더 있다. 이거라고요. 그러면 AI 수요가 더 있다는 건 뭐예요? 전기 부족 사태 계속된다 이거. 원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원전 수주 들어와 거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이게 다 지나고 나서 원전이 다 지어지기까지 7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은 2050년도까지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확정적이라는 거고 여기서 액션도 취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영국의 협력, 원전. 여긴 뭐예요?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0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설계는 SMR, 오클로, 테라파워 이런 쪽이고 만들어야 되는 거 어디 쪽에서 해요? 한국밖에 답이 없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원전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다가 원전을 짓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와서 짓는다?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킬스위치 논란 난리 나는데? 그쵸?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말고는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늘어난다. 실적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무언가 버텨야 된다는 근거를 제가 억지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한국 시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군들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이 좀 짜증을 이 좀 지루함을 좀 견뎌야 된다고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수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겨냈을 때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비싸게 살 수 있었을 때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알테오젠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길게. 매매 안 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매매. 알테오젠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이제 다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매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테오젠 보세요. 안 올라가. 안 사잖아요. 올라와.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배 올랐거든요. 떨어지죠? 반등하죠? 삽니다. 또 반등하죠? 또 삽니다.
돌파 또 사요. 내려오죠? 팔아요. 올라가죠? 또 매매해요. 이런다고요. 이러면서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작년에 30%대 뭐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지잖아요. 여기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8일 날 33% 이렇게 수익 구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9월 9일 날 6% 수익, 8월 28일 날 4% 손실, 알테오젠으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이 구조 안에서 돌아요. 알테오젠 근데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왜 빠지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 때린다네.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말아요. 그럼 또 반등해요. 왜? 관세 100% 때렸으면 소멸이고, 그렇죠? 악재 소멸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까지 가격대를 이렇게 지켜두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이 고가에 대한 박스권을 지키고 있었을 때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계속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보면 어떻겠냐고요. 여기 매매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매매하죠. 24년도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 25년도에 딱 들어서 아무 내용도 없어. 올라와. 삽니다. 더 올라가. 더 사요.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만큼 올라가느냐 여기서 끊느냐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고가에 팔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냥 고가 구간에서 매매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렇게 10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두 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9월 29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정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금요일 2.4% 하락, 월요일 1.3% 반등, 1% 정도가 빠지죠? 그럼 이 빠지는 건 언제 나와요? 나머지는 미증시 반등 이후에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미증시는 지금 어때요? 이제 금리 낮추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고가 돌파를 했고, 그쵸? 그럼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고,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부양기조로 곧 돌아설 겁니다. 그쵸? 역대급의 부양책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끝은 뭐예요? 폭락이겠죠.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돈 벌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 피했을 때 다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다 끝났다. 피해야 된다. 이번에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팔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장세가 또 열린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만 매매 필수. 그 주도 섹터는 뭐예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방산, 카카오, 네이버 이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 중에서 네이버 같은 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쵸? 이 안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군들만이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고 가격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즉 주도주 안에서 나오는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보여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나왔죠? 신고가부터 했는데 어쩌다 운 좋게 싸게 잡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만들어 가요. 7월 1일 날 18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자, 조선 요즘에 좀 주춤한데 알테오젠 아까 봤으니까 주도주 중에 하나니까 조선도 봐야겠죠.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만들자마자 매매 구간 잡잖아요. 어때요? 30%대 언제? 8월 달에 이렇게 수익권 터진다고요. 연초에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수익권 터지잖아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돕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보고 매매 구간을 잡는 거다. 그리고 이 내용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이버 있죠. 네이버가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관련주들. 자, 내용 보시면 NHN 말고 NHN KCP가 있어요. 어때요? 딱 신고가 딱 가니까 신고가 이격 조정 네이버 가는 거 확인 반등 확인 하루에 20% 언제예요? 9월 25일 지난주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모든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곧 돌파합니다. 보유하셔야 돼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 찾자. 그리고 그 내용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조정을 줍니다. NHN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 그쵸? 요즘에 노랑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로봇주들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그 전부터 신고가를 만들었네. 그쵸? 로보티즈 같은 게 먼저 강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여기 살라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사세요.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 9월 22일 어때요? 15%. 9월 19일 어때요? 13%.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 언제? 15일 날 매수했습니다. 이틀 3일 만에 나온 수익이 이따위예요. 무조건 가격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아요.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